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5장에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배웠을 거냐 하면, A라는 M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M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를 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라고 하는 형태로 쓰고 싶은데 여기서 시그마는 A랑 같은 사이즈의 M by M 매트릭스고 U랑 V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물론 당연히 여기에 U는 M by M 매트릭스일 거고 V 트랜스포즈는 M by M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른 뭐 선형대수나 다른 선형대수도 다른 책에서 아마 공부를 했던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쓰고 싶다. 이제 쪼개고 싶다. 그래서 요런 그리고 이제 여기서 U와 V는 오소고날이고 시그마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와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저자는 어,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네요. 자,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접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싶고 여기서 시그마는 A랑 같은 M by N, U랑 V는 뭐 M by M 또는 N by N인 오소곤한 매트릭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U와 V의 칼럼들이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시그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을 텐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또 쫙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선형대수 책에서의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근데 저자들은 지금 이 책의 저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거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나왔는지는 사실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에서는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더 뒷부분에서 우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뭔지 이 A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약간의 그 좀 간단한 버전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요 지금 U 시그마 VT 형태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 이야기 여기를 오기는 올 건데 일단 직관적으로 도대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 얘네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겐 그 4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AX는 B 형태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아니면 그것들을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벡터 공간에서 그와 비슷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거를 스칼라 필드로 가지고 와서 AX는 B라고 하는 매트릭스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5장 이후에는 이제 어떤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에서 약간 얘기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5장에서의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거냐 하면 얘는 n by d 매트릭스인데 n행 d 그다음에 d열을 가지는 매트릭스인데 이 각각의 행은 어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뜻하고 각각의 칼럼은 그 데이터의 어떤 피처들,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 샘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 샘플이 피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뭐 주식이라고 하면 시작 가격, 그다음에 뭐 클로즈 할 때 가격, 그다음에 제일 높았을 때, 제일 낮았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대에서라면 어떤 유체가 있을 때 유체의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칼럼이 D개가 있고 칼럼이 그다음에 그런 관찰한 데이터가 N개가 있다. 그래서 이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고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A sub i 다시 말해서 각각의 행을 A sub i라고 얘기하자 표시하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AI가 지금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N개가 있단 말이에요. N개가 있는데 이 N개가 있고 이 각각의 데이터는 D개의 피처, D 차원의 속성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AI는 전부 다 RD 공간에 있는 벡터들이겠죠. 자, 이 RD 공간에 D차원 공간에서 D차원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RD가 있는데 자, 여기서 혹시 내가 이 D차원을 다 쓰고 싶지는 않고 이 중에 내가 K차원을 갖는 서브스페이스 W를 가지고 이 RD를 어떻게 좀 잘 나타낼 수 없을까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K차원 서브스페이스를 내가 고려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 K차원 W 스페이스가 RD 공간을 좀 잘 나타내도록. 근데 RD를 잘 나타낸다기보다는 이 RD에 있는 요 데이터를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를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이 W가 이 AI를 잘 표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학적으로 이 각각의 벡터를 W 공간에서 지금 여기 AI가 이렇게 있는데 AI가 있을 때 W 안에서 AI를 가장 잘 표시하는 벡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가장 가까운 벡터가 되겠죠. 얘가 W 안에서 AI를 가장 잘 표시하는 애예요. 그쵸? 그러면 AI와 요 W 안에서 가장 가까운 얘의 차이가 두 그러니까 W 안에서 AI를 표시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 점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이야기는 이 AI를 W 스페이스에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린 거예요. 그래서 AI와 W에다가 AI를 오소거나 프로젝션 내렸을 때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레지듀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차이의 합이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W를 한번 찾을 수 없을까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요런 5.1 식에서 요것을 가장 작게 만드는 W를 우리가 찾아보고 싶다. K차원 공간 중에 이런 애들을 제일 작게 하는 레지듀얼의 합을 제일 작게 하는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를 한번 찾아보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베스트 핏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스페이스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 단어의 의미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K는 주어진 거고, 우리가 몇 차원, 이거는 주어진 거고,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어떤 애가 제일 좋은 거냐? 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지금 요 챕터에서는 요 지금 놈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를 정의할 때 우리가 그 앞에까지는 여러 가지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여전히 많은 이너 프로덕트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 챕터에서는 편의상 그냥 우리 아는 RD 공간에서 지금 다룰 거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고려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리서치 필드가 만약에 어떤 특정 메저를 갖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물론 그 공간에 맞는 이너 프로덕트를 써줘야 되겠죠. 가우시안 메저가 들어가건 또는 다른 메저가 들어가건 이제 그 공간에 맞는 이너 프로덕트를 써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스탠더드 이너 프로덕트를 고려해 보자. 자, 그래서 요것을 지금 5.1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썸메이션을 최소화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최소화시켜 주고 싶은 건데 지금 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W가 있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W에. W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그렇다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 수식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요 제곱항을 요거를 최소화시켜 주고 싶은데 요거를 최소화시켜 주고 싶은 거고 근데 자세히 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로우 벡터의 크기란 말이에요. 로우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 스페이스가 W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벡터의 크기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W가 바뀌면 요 등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이 바뀌는 것뿐이겠죠. 그래서 요 A 왼쪽에 나와 있는 얘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픽스드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하고 싶은 건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찾고 싶으냐 하면 요 수식의 오른쪽에 요 두 번째 텀이 최소화되는 건데 이게 지금 두 항의 합이 고정되니까 두 번째 텀을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는 얘기는 여기 남아있는 이제 첫 번째 항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풀지 말고 혹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5.1 대신에 한번 5.2를 고려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W가 있는데 W를 바꿔가면서 이 각각의 AI를 그 스페이스에다가 오토고널 프로젝션 내렸을 때 그 벡터의 크기죠. 그렇죠? 프로젝션 내렸을 때 벡터의 크기. 요것들의 뭐 제곱해서 요 길이의 합을 가장 크게 하는 W. 그 W가 뭘 것이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 이제 하겠지만 제일 간단한 경우 일단 K가 1일 때 K가 1일 때 그러니까 K가 1일 때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각각의 AI들을 요 라인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내렸을 때
오소건을 프로젝션 내렸을 때 그 길이가 있을 거고 그 길이의 제곱의 합을 가장 극대화시킬 때,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는 그 L은 과연 뭐가 될 거냐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자, 우리 요 1차원 L이라고 하는 요 라인의 베이시스를 우리 V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V의 지금 크기는 내가 편의상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유니트 팩터라고 가정을 하면 이 AI를 요 L이라고 하는 요 라인 위에다가 오소고널 프로젝션 내렸을 때 그 내렸을 때의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앞부분, 요 부분이 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의 크기를 정의할 거고 요 뒤따라오는 V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만약에 크기가 1이 아니면 노멀라이즈 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AI를 요 L 위에다가 프로젝션 취했을 때 그 오소건너 프로젝션 이렇게 될 거고 그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니까 방금 고려했던 5.2식에서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은 결국에 요것들의 제곱의 합은 결국에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요 지금 챕터에서는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요 RT 벡터의 서브스페이스고 여기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닷 프로덕트 형태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AI가 지금 매트릭스의 i번째의 행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A라는 매트릭스를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방금 고려했던 그 제곱의 합 AIV 얘는 A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V를 곱했을 때 i번째 엔트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A라는 매트릭스와 V 벡터를 곱했을 때 그 크기의 제곱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제곱인데 제곱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요거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건데 얘가 결국에 a 곱하기 v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v는 분명히 아까 유니트 벡터, 단위 벡터라고 했고 그러니까는 이 RD 공간상에서 크기가 일자리인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어떤 구가 있겠죠. 구가. 반지름 일자리 구가 있을 텐데 그 벡터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 중에 a 곱하기 v는 뭐예요? v를 v가 있을 때 얘를 a를 곱해서 어디론가 얘가 원점에서부터 어디론가 가는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av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벡터의 지금 a 곱하기 v의 크기의 제곱 얘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a 곱하기 v가 결국에는 원점에서부터의 그 이미지까지의 길이가 되는데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데 AV 벡터의 길이가 되는데 지금 요 값을 맥스마이즈 시켜준다는 얘기는 요 요게 지금 도메인이고 여기가 지금 레인지인데 A를 곱하는 그러니까는 그 스피어 상에서의 지금 어떤 단위 구가 있는데 단위 구에 있는 벡터들 중에 A를 곱해서 어떤 AV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이런 타원체 같은 게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의 a 곱하기 v의 크기의 제곱의 아르규먼트 맥스. 그러니까는 a 곱하기 v를 가장 키워주는 그런 v.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v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벡터를 찾아야 돼요? 요 길이 c를 갖는 요런 벡터나 또는 그 반대 방향 요 벡터 요 벡터가 되는 요게 요리로 가는 그러한 v 벡터를 도메인에서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유니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방향이 벌써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타원체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5.3에서 하고 싶은 거 어떤 지금 요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고 그거는 결국에 a 곱하기 v라고 하는 벡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v를 찾고 싶은 거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부터 가장 요 어떤 벡터로 갔을 텐데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요 벡터로 가는 요게 이미지가라는 그러한 벡터를 도메인에서 찾아보자 라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요게 빨간색 벡터가 요로 갔다면 그래서 요게 만약에 AV 벡터라면 요 V를 찾아보자 라는 거죠. 물론 반대 방향 마이너스 V 벡터는 요로 오겠죠. 리니어 매핑이니까. 지금 그래서 V 벡터나 마이너스 V 벡터 뭐 이런 걸 찾고 싶다는 이야기죠. 음? 그게 K가 1일 때 지금 자, 여기서 나오는 렘마는 뭐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V1서부터 VK가 어떤 RD 상에서 오소노멀하고 서로 수직하면서 크기가 일자리고 그 다음에 W가 K 플러스 1차원 서브스페이스라면 지금 요 V1서부터 VK까지 K개가 있는데 만약에 W 스페이스가 K 플러스 1차원 또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서브 스페이스라면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는 V1서부터 VK와 모두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될 거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쉽게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W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지금. 자, 이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지금 요 이제 K가 2로 하고 싶은데 2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자, 그래서 1차원일 때, 직선일 때는 했어요. 그쵸? 직선일 때 했어요. 자, 이제 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K가 2로 늘어났어요. K가 2로 늘어나서 자, 요거를 하는데 내가 2차원 평면 중에 2차원 평면 중에 여기서 W1과 W2는 오소노멀한 벡터들이고 요 RD 공간상에서 내가 그러니까 요 지금 5.4식이 얘기하는 건 요 레인지가 있는데 요 레인지 중에서 지금 요 2차원에다가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취했을 때 그 길이의 합의
제곱을 길이의 제곱의 합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W1과 W2는 뭐냐? 지금 5.4는 그건데 그 얘기가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요 방금 말한 요 레인지가 있는데 요게 레인지란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5.4식은 뭐냐 하면 이제 벡터를 두 개를 찾는 거죠. 두 개를 찾아가지고 지금 그 두 개의 벡터로 제너레이트 되는 어떤 하이퍼 플레인으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취했을 때 그 그림자의 길이의 합이 제일 커지는 게 어느 경우냐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1차원일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그런 벡터가 뭐냐 결국에 그거고 2차원일 때는 그 얘기가 결국에 뭐냐 하면 가장 멀리 가는 애가 하나 있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는 가장 멀리 간다는 얘기는 내가 1차원 직선과의 교집합이 있을 때 1차원 직선과의 교집합의 길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거 지금 그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K가 1일 땐 K가 2일 때는 그럼 뭐겠어요? 2차원 평면으로 내가 얘를 잘랐을 때 축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서로 수직인 축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축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거 그거를 찾고 싶은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지금 내 그 요 그림 삽입한 그림에서 어떤 게 지금 자 아까 K가 1일 때는 직선하고의 요 타원 레인지하고 직선하고 교집합이 가장 길어지는 거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였고 5.3에서 찾고 싶은 거 그게 찾고 싶은 5.3에서 찾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직선이라고요. 이게 L일 때 그럴 때 레인지하고 요 빨간 직선하고의 교집합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고 그게 우리가 찾고 싶은 지금 방향이란 말이에요. 5.4에서 찾고 싶은 건 이젠 직선이 아니라 평면인데 평면하고 레인지하고의 교집합의 면적이 가장 커지는 거. 그게 언제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녹색 평면. 녹색 평면. 그래서 W1과 W2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냐 하면 요 방향. 지금 여기 이게 길이를 넘어가면 안 되고 A 곱하기 W1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W2가 얘가 되는 얘가 AW2가 되고 얘가 AW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W1과 W2를 찾아보자. 여기서. 그래서 이번엔 얘가 W1이고 얘랑 수직인 W2가 이렇게 있을 때 도메인에서 어떤 W1과 W2를 내가 잡으면 AW1이 요 C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 요 빨간색 벡터가 되고 AW2가 B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 요 파란색 벡터가 되겠냐. 요거를 찾고 싶은 거죠. 지금 K가 2일 땐. 응?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책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내가 이 녹색 평면을 찾을 때 녹색 평면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요 도메인에서 평면을 내가 막 바꿔가면서 이 스피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평면을 내가 막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녹색 평면이 될까? 이걸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지 말고 아까 K가 1일 때 빨간색 요 라인 찾았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찾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랑
K가 이럴 때 이미 찾았으니까 얘랑 수직인 단면으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음? 요 빨간색과 수직인 축으로 잘랐을 때 언제 AW2가 되는지만 찾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자. 한 스텝 한 스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면을 바꿔가면서 요 도메인에서 평면이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평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평면이 나오고 평면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언제 요 레인지에 있는 요 녹색 평면이 될까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빨간색 라인을 먼저 찾았으니까 빨간색 라인 찾고 빨간색 라인과 그러니까는 빨간색 라인이 되는 W1을 하나 찾은 다음에 W1을 찾은 다음에 얘랑 수직인 벡터들 중에 AW2로 매핑이 되는 애가 뭔지를 찾아도 된다.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된다. 이게 요 렘마를 이용을 하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녹색 평면을 정의역에서 2차원 단위원을 매핑을 시켰을 때 언제 녹색이 되느냐 이거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우선 제일 길어지는 빨간색 라인을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빨간색 라인과 분명히 수직일 테니까 만약에 요 라인이 만약에 빨간색 라인으로 간다면 요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 중에 어느 벡터가 파란색으로 갈 거냐 지금 그거를 찾아도 된다.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인덕티브하게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봐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귀납법처럼 내가 이거를 인덕티브하게 계속 차원을 늘려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K차원 공간을 찾고 싶다면 오소노멀하면서 어떤 K차원 서브스페이스를 찾는데 지금 우리가 요 챕터 시작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K가 주어졌고 K차원 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요 서브스페이스를 가지고 AI를 가장 잘 표현하고 싶은 거고 AI를 잘 표현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AI를 요 지금 W1서부터 WK로 만들어지는 요 공간에다가 오소고나 프로젝션 넣었을 때 그때 생기는 요 길이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커지는 경우인데 이거를 할 때 물론 정의대로 한다면 도메인에서 K차원 하이퍼플레인을 만들고 얘를 보내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맥시마이즈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도 된다. 1차원 문제부터 풀고 그래서 가장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벡터가 뭐냐? 내가 레인지가 있을 때 어느 꼬챙이랑 지금 어느 직선이랑 내가 인터섹션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인터섹션의 길이가 멀어질 거냐를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그 벡터와 수직이 되도록 하는 하이퍼플레인이 있을 텐데 그쵸? 여기서 길이가 가장 멀어지는 그 벡터로 매핑이 되는 벡터가 도대체 도메인에서 뭐냐 그것도 찾고 그런 다음 요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을 텐데 얘네와 수직인 벡터를 또 하나 찾고 그 벡터 수직한 벡터들 중에 길이가 가장 멀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맨 처음에 1차원일 때 하나 찾고 그런 다음에 인덕티브하게 우리가 차원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요 문제를 풀어나가면 우리가 찾고 싶은 K개의 오소노멀 벡터를 다 찾을 수 있다. 이 오소노멀 벡터가 좋은 점은 뭐예요? 이걸 왜 찾아요? 지금 원래 우리가 시작한 건 뭐였죠? A1서부터 A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N개가 있는데, 그쵸? 이 N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싶은 오소거나 그러한 K차원 공간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가끔 수학과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수학과 학생들인데 수학과에서는 사실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왜 배우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그 부분을 답답해 여겨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V1서부터 VK를 도메인에서 찾았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요 V1서부터 VK 얘네들은 전부 다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고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요 스피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V1 뭐 V2 해가지고 이렇게 다 수직인 벡터들이 다 지금 도메인 상에 있는 거고 V1서부터 VK는 도메인에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도메인이고요. 얘네들은 다 크기가 일자리죠. 크기가 일자리고 어떤 거를 찾고 싶었냐 하면 V1은 어떤 애였어요? 레인지로 갔을 때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어지는 애. 그러니까 AV1이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어질 때. 그러니까 AV1의 크기가 제일 커지는 거죠. 그런 다음 두 번째는 V2는 뭐였어요? AV1과 수직 방향으로 가는데 그 다음 제일 멀어지는 거. AV1까지는 못 가더라도 AV2가 이제 제일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AV3가 그 다음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부터의 길이가 제일 멀어지는 방향을 찾아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V1, V2 얘네들이에요. 자, 그래서 V1, V2 얘네들은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크기가 다 일자리다. 그쵸? 그 다음 요 AV1, AV2 얘네들은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가는 애들이고 얘네들의 크기를 우리 시그마 i라고 부르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1이 제일 멀리 간 애니까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엔 시그마 2가 크고 시그마 3가 크고 뭐 쭉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알게까지는 길이가 0보다 큰데 어느 순간 뭐 데이터가 많으면 어느 순간 뭐 요 값이 시그마 값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때 아, 이때 요 AV1서부터 AVI 얘네들을 전부 다 싱귤러 밸류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싱귤러 밸류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로인 경우는 싱귤러 밸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귤러 밸류라고 할 때는 요 파지티브한 애들을 싱귤러 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요때 그래서 시그마 i가 AVI의 크기예요. 그리고 요 아까 R계까지는 시그마 i 값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 벡터를 내가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요 벡터는 뭐죠?
AVI,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V1, 뭐 AV2, 뭐 이렇게 수직인 애들, 이런 애들을 찾았는데 요 방향으로 내가 시그마 i로 나눴으니까 AVI를 시그마 i로 나누면 크기가 일자리, 유니트 벡터가 되겠죠? 얘가 U1, 얘가 U2 이런 식으로 내가 단위 벡터를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UI는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 UI는 반드시 유니트 벡터일 거고 VI와 UI는 뭐 위에 나와 있는 식 또는 이런 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때 요 VI는 어, 아, VI는 싱귤러 벡터, UI도 싱귤러 벡터라고 부르는데 요 VI는 우리가 right singular vector, UI는 left singular vec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left, right가 붙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I는 얘는 도메인에 있는 애예요. 다음에 UI는 AVI가 지금 레인지상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얘네들을 지금 노멀라이즈 시켰으니까 레인지 안에 있는 거예요. A의 칼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UI를 left singular vector, VI를 right singular vector라고 부르자. 그래서 VI와 UI는 이런 식을 만족하고 시그마 i는 지금 AVI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지금 여기까지 시그마 i가 AVI의 크기를 나타내고 AV 원서부터 AVR 얘네들은 지금 원점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제일 멀리 갔냐를 따지는 거고 지금 뭐 VI, UI는 다 수직이다.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5.1 정리는 뭐냐면 방금처럼 내가 V 원서부터 VR이라고 하는 right singular 벡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A의 행들은 지금 A의 행들은 로우 벡터들이죠. 로우 벡터들이 만들어내는 스페이스는 로우 스페이스고, 그렇죠? 이 로우들을 다 어디냐면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도메인에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있고 각각의 행들, 지금 AI들은 다 요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요 도메인에 있는 애들을 그러면 K차원 서브스페이스로 가장 잘 나타내고 싶을 때 그 스페이스가 뭐냐 하면 요 V 원서부터 VR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가 가장 잘 나타내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렇게 가장 잘 나타내라고 지금 이렇게 V 원서부터 VR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작할 때 얘기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V1서부터 VR, 그러니까 그 V1서부터 VK겠죠? 그래서 V1서부터 그러니까 V1서부터 VK가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트하는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도메인에서 내가 도메인을 줄여주고 싶은데 지금 도메인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이 도메인에서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 공간에서 나타내지는 이 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옛날 용어로 빅데이터 이거를 줄여주고 싶은 거고 요새 얘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딥러닝 쪽에서 얘기하는 디멘셔널 리덕션
뭐예요? 결국에 내가 데이터 작은 차원에서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느 공간으로 내가 묘사를 하면 데이터를 표시하면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느냐? 그거를 찾고 싶은 거라고요. 디멘저널 리덕션이. 그거 할 때 지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A1서부터 AR까지가 있고, 이게 시그마 1서부터 시그마 R까지가 있고, 이 R이 어떤 숫자였냐면, 시그마 R까지는 파지티브 넘버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로가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AVR 플러스 1서부터 사실은 뭐 N개가 있으니까 AI들이 그 근데 AVR 플러스 1서부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0으로 매핑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 AI들은 분명히 얘네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서브스페이스에 들어가겠죠.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요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I의 벡터의 크기는 A 매트릭스의 프로베니우스 놈은 모든 엔트리의 제곱의 합을 더한 거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방금 계산한 요 행에 나오는 요 벡터들의 크기의 제곱을 더한 거고 각각의 그 행의 크기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근데 AV1이 시그마 1이고 AVR이 시그마 R이니까 프로베니우스의 놈은 프로베니우스의 놈 그러니까 A 매트릭스에 나오는 모든 엔트리들의 제곱의 합 또는 A 트랜스포즈 A에서 발생하는 트레이스 그렇죠? 이런 것들의 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계산한 요 싱귤러 밸류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증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베니우스의 놈은 싱귤러 밸류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 스펙트럴 놈은 어떻게 되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 요 left singular vector 지금 우리가 방금 계산한 요 UI들은 분명히 오소곤할 할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봤으니까. 그쵸? 근데, 근데 이게 만약에 오소곤할하지 않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재밌으니까 한번 보죠. 그 만약에 요 UI들이 오소곤할하지 않다면 이 오소곤할하지 않은 애들 중에 인덱스가 제일 작은 애가 하나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걔를 UI라고 해보자.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얘는 우리가 찾은 UI들인데 아까 우리 분명히 그림에서 봤을 땐 수직해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수직하지 않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면 우리 인덱스가 가장 작은 애, 수직하지 않으면서 제일 작은 애를 UI라고 하면 분명히 얘는
뭐 이런 걸로 만족하겠죠. 어떤 J에 대해서.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내가 요 VJ의 부호를 잘 조정을 해서 요 이너 프로덕트 값이 파지티브라고 정의해도 되겠죠. 뭐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VJ를 고려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 UI와 UJ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아니고 어떤 파지티브 값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어떤 파지티브 넘버 엡실론에 대해서 내가 요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UI와 UJ는 수직하지 않지만 VI와 VJ는 분명히 우리가 태생적으로 오소 노멀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VI가 있고 VJ가 있는데 VJ를 엡실론만큼 줄이면 요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 요 벡터의 길이는 요 벡터의 길이는 VI의 길이는 1이고 엡실론 VJ의 길이는 엡실론이니까 루트 1 플러스 엡실론 제곱이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VI 플러스 엡실론 VJ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VI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VI 프라임은 유니트 벡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 vi 프라임에다가 a를 곱하면 리니어 매핑이니까 a 곱하기 vi는 시그마 i u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vj는 시그마 j uj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avi 프라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분명히 방금 찾은 요 두 벡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수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1 플러스 엡실론 제곱분의 1은 뭐 이거는 1 엡실론 제곱이 충분히 작다면 1보다 작다면 1 마이너스 a는 1 플러스 a 플러스 제곱 이렇게 쭉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되는데 요 부분이 양수니까 A가 양수라면 요거를 빼버린 1 플러스 A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1 플러스 엡실론 제곱분의 1 요거를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1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아니 1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제곱 쭉쭉쭉 나가는데 요 뒤에 거 빼버리면 요것보다는 클 거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은 다시 파지티브니까 요 텀을 날려버리면 요것보다는 클 거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전개하면 요렇게 되는데 자, 요게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엡실론이 양수이기만 하면 만약에 엡실론이 무지 작으면 자, 무지 작으면 얘는 지금 엡실론 제곱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엡실론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작다면 요것보다는 크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유의 값이 요것보다는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VI하고 VJ는 태생적으로 내가 오소 노멀하게 만들어 놨고 지금 VI 프라임은
정의가 뭐였냐 하면 vi 프라임은 vi와 vj 가지고 내가 만든 애를 내가 크기를 일자리로 줄인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 vi 프라임은 지금 i번째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이고 이 최종 목적 함수 값인 시그마 i보다 얘가 더 커져 버렸다고요. 원래는 i번째 찾은 애가 제일 그 남아있는 애들 중엔 제일 커야 되는데 남아있는 애들 중에 그 남아있는 애들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내가 지금 요 방향과 요 방향을 찾았단 말이에요. 녹색 평면. 응?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찾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여기서 찾았는데 여기서 도메인에서 VI와 VJ를 찾았고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애들 중엔 얘가 제일 큰 애였는데 남아있는 애들 중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애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얘가 여기서 VI를 내가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것보다 커지더라.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이 UI 얘네들이 전부 다 수직이더라. 근데 책에서는 수직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기가 다 1이기 때문에 오소노멀이겠죠. 그래서 UI들은 다 오소노멀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VI들은 도메인에서 지금 V1서부터 VR은 이 도메인에서 제일 그러니까 수직인 애들이고 수직이면서 크게 일자리 애들이고 U1서부터 UR 얘네들은 이 레인지에서 서로 수직이면서 크기가 일자리인 벡터들이죠. 자, 그러면 방금 찾은 시그마 1, U1, V1을 가지고 내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 시그마 1은 숫자고요. U1은 단위 벡터고 지금 요 V1은 지금 어떤 칼럼 벡터인데 이거를 트랜스포즈 취했으니까 로우 벡터가 되겠죠. 그쵸? 물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1은 도메인에 있는 벡터고 U1은 레인지에 있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원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내가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어떤 랭크 일자리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의 모든 칼럼은 U1의 멀티플이고 모든 로우는 V1의 멀티플이니까. 그쵸? 그래서 랭크 일자리 매트릭스 어떤가 나오는데 우리 그 매트릭스를 A1이라고 하자. 됐죠? 그리고 요 시그마 1, V1, U1을 요 트리플을 우리가 그 싱귤러 트리플릿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이 U1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V1은 도메인 그러니까 A1서부터 AN이 있을 때 얘네들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1차원 평면이 V1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미지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U1 방향이에요. 얼마큼가요? 시그마 1만큼.
그러니까 U1 방향으로 이게 U1 방향이고 시그마 1이 주어졌으면 이렇게 쭉 해서 시그마 1 U1이 가장 원점에서 멀리 간 레인지에서 봤을 때 레인지가 이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멀리 갔을 때 얘기예요. 다음에 V2와 U2는 어떤 거죠? V2는 V1과 수직이면서 도메인에서 어떤 벡터가 있었는데 그 벡터와 수직인 어떤 벡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벡터를 찾고 싶은 게 지금 V2가 된 거죠. U2는 지금 어떤 벡터가 U1과 U1이 있고 여기에 수직인 애들 중에 가장 그나마 멀리 갈 수 있는 거, 가장 그나마 멀리 갈 수 있는 거를 찾은 게 U2죠. 그렇죠? 아, 근데 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U2고 사실은 시그마 2 U2가 이만큼 벌어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마 1은 요 벡터의 가장 멀리 갔을 때의 길이가 되는 거고 U1은 그 벡터 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계산했던 U1 랭크 1 매트릭스가 있고 A2는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 이 시그마 1, U1, V1 트리플릿으로 만들어지는 랭크 1짜리 매트릭스와 시그마 2, U2, V2로 만들어지는 랭크 1 매트릭스를 두 개를 더해서 A2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음? 그러면 얘는 분명히 랭크가 2가 되겠죠. 그쵸? 랭크가 2가 될 거예요. 랭크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A의 랭크가 있을 텐데 A의 랭크가 뭐 R이라고 하면 내가 그 개수만큼 다 더했을 때, 다 더했을 때 매트릭스가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지금 이게 지금 랭크 일자리를 다 만드는 거고 얘가 결국에 주어진 A 매트릭스를 가장 점점점 잘 표현하는 매트릭스가 되겠죠. 근데 A의 매트릭스 A의 랭크가 만약에 R이라면 그 개수만큼 랭크 일자리 매트릭스를 다 더하면 요 오른쪽에 등장하는 매트릭스는 랭크가 얼마예요? A 매트릭스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우리 A가 있고 A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랭크 R 가지는 매트릭스는 자기 자신일 거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응? 그래서 얘가 바로 그러니까 A의 랭크 개수만큼 다 더하면 얘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래서 선형대수 책을 보거나 우리 노트를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쭉 되다가 어느 순간 시그마 R이 나오고 얘가 시그마 R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제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요 R이 뭐냐 하면 요 R이 A의 랭크가 됩니다. 라고 많은 선형대수 책과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매트릭스 이렇게 하면 A라는 매트릭스를 찾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A에 대해서 만약에 싱귤러 밸류를 찾았더니 이런 걸 만족하더라 라고 하면 첫 번째 클레임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R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내가 아까 요 얘네들만 싱귤러 밸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로가 되는 순간서부터는 싱귤러 밸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R이 바로 A의 랭크가 될 거다. A의 랭크 개수만큼 나온다. 그러니까는 인디펜던트한 칼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피처들이 있었을 때 그 피처들 중에 서로 독립인 애들이 도대체 몇 개냐?
또는 아까 n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n개의 데이터 중에 인디펜던트한 이게 도대체 몇 개나 있냐? 리던던시한 거 빼버리고 중복되는 거 빼고 남아있는 게 몇 개냐? R. 그래서 R개를 다 찾으면 그러면 스페이스 다 찾은 거예요.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R이 크니까 우리 R까지 가지 말고 랭크까지 가지 말고 적당한 몇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PCA나 TSN이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N차원 공간에 있는 거를 안 보이니까 TSN이 같은 애들이 뭐냐 하면 2차원으로 그림 쫙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주로 어떤 걸 쓰냐 하면 또 PCA도 마찬가지고 비슷한데 아이겐밸류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변화가 제일 클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림 그리자라고 해서 만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개의 차원, 중요한 차원 몇 개를 찾고 싶은 거죠. R까지 다 가고 싶지 않고 나는 K 차원까지만 가고 싶다. 응?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지금 A라는 매트릭스를 A의 요 R까지 다 더하면 A 매트릭스가 된다. 얘가 증명하는 게 A의 랭크가 R이다라는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들 요 얘기는 지금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읽어보면 될 텐데 요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A의 랭크가 R이구나. 이거 말고는 이거보다 클 수는 없구나. 적을 수도 없고. 이걸 뜻하는 게 지금 요 부분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방금 찾은 그거를 이용을 하면 A라는 매트릭스를 이거를 지금 아까 A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시그마 UI VI 트랜스포즈 요거를 시그마 I UI VI 트랜스포즈를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 매트릭스를 곱하면 요때 요 D 매트릭스의 대각선에다가 시그마 원서부터 시그마 R을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제로로 채워버리고 U 매트릭스의 각각의 칼럼들을 UI로 만들고 어, 어, 예. 그 다음에 요 V 트랜스포즈의 각각의 행을 다시 V1 트랜스포즈서부터 VR 트랜스포즈로 만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는 U라는 매트릭스는 U1서부터 UR이라고 하는 오소노멀 벡터들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D에는 시그마 1서부터 시그마 R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 그 다음에 요 V1 트랜스포즈서부터 VR 트랜스포즈를 가지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면 U는 N by R, D는 R by R, V 트랜스포즈는 R by D 매트릭스가 될 거고 얘네들을 곱하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될 텐데 그게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주장 때문에 요게 A 매트릭스가 되더라 라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다. A라는 매트릭스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다른 선형대수 시간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매트릭스가 M by N 매트릭스면 얘가 M by N 매트릭스면 가운데 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때 이 시그마는 A랑 같은 쉐입입니다 라고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형대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D 매트릭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A랑 전혀 상관없이 R by R 매트릭스죠. 음? 그래서 지금 요거를 먼저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다른 책이랑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다른 책에서 나오는 U 매트릭스는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U 매트릭스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 요 위에 나와 있는 U 매트릭스는 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U 매트릭스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내가 요 U에 들어가 있는 U1서부터 UR과는 서로 수직인 오소노멀 벡터를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n by n 매트릭스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U1서부터 UR은 n by 요 n차원 공간에서 지금 알게만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람슈미트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n-알게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 지금 확장판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그 U는 지금 그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요 빨간색 U는 밑에 나와 있는 요 U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소노멀 칼럼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얘를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 V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V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V1 트랜스포즈서부터 VR 트랜스포즈가 있고 요 남아 있는 공간에다가 지금 D 차원 공간에서 D-R개를 끄집어 와 갖고 얘네들이 오소 노멀 벡터가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커다란 요 빨간색 V라고 쓴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게 지금 그래서 요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서의 U와 V는 U는 그 n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이나 리플렉션을 나타내는 오소고난 매트릭스가 되고 V는 거기 D 바이 D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D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이나 리플렉션을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는 어떻게 차워요? A랑 똑같은 쉐입으로 만들어 놓는데 방금처럼 시그마 1서부터 시그마 R은 그대로 두고 원래 요 윗부분이 제로였는데 나머지 애들도 다 제로로 채워가지고 만드는 게 요게 시그마가 되죠. 요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만들어서 지금 얘를 요 위에서 얘기하는 U 그 다음에 요쪽이 위에서 얘기하는 V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 위쪽에서 나와 있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곱해도 결국에는 요 시그마 매트릭스의 제로들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꾸겨 넣은 요 오소노멀 벡터들은 전혀 A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애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절에 나와 있는 요 식이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 매트릭스나 매트릭스 세 개의 곱이나 다른 선형대수 책에서 나오는 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나 결과값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많은 선형대수 책에서는 3번식에 나와 있는 그래서 U와 V가 오소곤한 매트릭스가 되고 시그마가 A랑 같은 쉐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일반적으로 찾자 나가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거를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아까 우리 이거는 R개를 다 찾은 거고 그러면 A를 다 찾은 거고 나는 이거 말고 나는 K 차원, K개만 갖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K개 값만 갖고 한다는 얘기는 요 앞에 처음 K개의 벡터 시그마 1서부터 시그마 K까지 K개
V1 트랜스포즈부터 VK 트랜스포즈까지 얘네를 가지고 내가 만들면 좀 작은 사이즈로 매트릭스를 만들면 얘가 요 A라는 매트릭스를 가장 잘 묘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다시 정립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했던 얘기는 이 싱글러 밸류와 싱글러 벡터가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내가 데이터 A라고 하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